자, 볼까요? 자, 사이버 중독 학습 목표 여러분 찾았니? 네. 자, 학습 목표 같이 읽어봅시다. 사이버 중독의 시작. 사이버 중독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도 읽어봅시다. 사이버 중독의 유형과 시작. 사이버 중독의 유형과 증상을 분석하고 예방 및 극복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자, 여기 밑줄 좀 쳐볼까요? 사이버 중독의 개념. 그 다음에 어떤 유형이 있고 증상을 통해서 여러분 예방 및 극복 방안. 됐습니까? 그것에 네. 대해서 쭉 봅시다. 자, 사이버 중독이란 무엇일까? 거기 밑줄 칠까요? 자, 뭐냐면은 여러분 스마트 기기 있죠? 네. 스마트 기기. 뭐 스마트폰 쓰죠? 그리고 또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 요새 인터넷을 이용하죠? 자, 여러분이 이걸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가족과 친구 간의 대화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집에 가면 어떻게 보면 가족끼리 모였는데도 온 가족이 스마트폰 하는 경우도 있죠? 솔직히 우리 집도 그래. 가끔은 온 가족이 다 스마트폰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해요. 직장 가서도 게임하는 친구도 있어요. 직장 가서도 옆에다가 회사 컴퓨터를 못하니까 옆에다 자기 스마트폰 열어놓고 자기 데이터로 게임하는 사람들도 있다. 심각해요 지금. 자, 그래서 사회생활이 어렵고 또 건강상의 문제도 많이 생겨요. 어떻게 되냐, 특히 막 방학 때나 연휴 때 녀석도 얼굴이 허해갖고 오는 애들 있어. 밤새워서 게임만 하고. 차라리 학교에 나오면 어쩔 수 없이 못하는데 막 연휴, 명절 아니면 방학 그럼 애들이 막 이상해갖고 그냥 뭐 잠도 안 자고 막 게임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이버 중독이 어떻게 되냐면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됐죠. 됐습니까? 자, 우리 거기 사이버 중독이란 같이 읽어볼까요? 현실 세계와 사이버 중독이란 시작. 다시 시작. 사이버 중독이란 현실. 자, 안 읽는 사람은 축하 줄 거다. 다시 시작. 사이버 중독이란 현실 세계와 사이버 공간을 구분하지 못하고 사이버 공간에 지나치게 몰입하여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겪는 상태를 의미한다. 자, 밑줄 칠까요? 사이버 중독.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자, 현실 세계랑 어디를 구분 못하면 사이버 공간을, 가상 공간을 구분하지 못해요. 자,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사이버 공간에 지나치게 몰입해요. 여기에 몰입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겪는 상태. 자, 이제 곧 질병으로 등록이 될 것 같아. 여러분 중독 중에 질병으로 등록된 거 뭐 있어요? 식중독 중독. 식중독도 있고,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또 담배 중독, 카페인 중독도 있고, 마약 중독도 있죠. 얘네들은 그래서 다 법으로 차단이 돼 있죠. 미성년자를 못하게. 그리고 범법자가 되죠. 곧 사이버 중독도 생길 것 같아. 게임 중독도 이제 질병 코드에 생길 것 같아요. 곧 이제 세계적으로 추세예요. 자,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봅시다. 자, 이러한 중독 현상에 빠지면은 여러분 들어본 것 중에 금단 현상을 들어봤을 거예요. 자, 여기 밑줄 칩시다. 어디 밑줄 치냐면은 자, 중독에 빠진 금단 현상. 그 다음에 내성. 자, 오른쪽에 여러분 금단 찾았니? 네.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일을 시작.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 우울, 초조함 등에 시달리는 현상이다. 저를 밑줄 칩시다. 불안해요. 그리고 우울해요. 그리고 초조해요. 자, 이런 현상들의 대표적인 결과는 무슨 일이 벌어나냐면 죽는 경우도 있어. 극단의 선택의 정도로. 알코올 중독자도 스스로 몸을 죽어버리는 수도 있다. 더 이상 술을 못 마시게 하면. 마약 중독자도 죽어요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빠져버렸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내성 같이 읽어볼까요? 이전에 느낀 시작. 이전에 느낀 만족감을 얻기 위해 더 강한 자극을 가해야 하는 현상이다. 자, 밑줄 칩시다. 자,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더 강한 자극. 그래서 여러분 술 같은 거 보세요. 처음에는 한 잔 마시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두 잔, 세 잔. 그 다음에 한 병, 두 병. 그 다음에 매일. 그래서 무서워요. 내성. 그 다음에 또 뭐 마약도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0.05g 투여해요. 조금 투여해요. 그래서 가끔 맞아요. 그러다 점점 어떻게 될까? 매일 맞아요. 그러다가 투여 양도 늘어나요.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돼? 맛이 가. 여러분 뇌에는 어떤 구조가 있냐면 도파민이라고 들어봤어요? 도파민? 뇌 안에는 도파민이라는 게 있어.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면 행복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막 불안하거나 그럴 때는 약간 도파민이 부족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적정량만 분비돼야 되는데 이 마약을 투여하면 어떻게 될까?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돼요. 그럼 극도로 행복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미쳐요. 환상이 보여요. 헛게 보여요. 그리고 자기가 마치 뭐가 되냐면은 어벤져스가 돼버려요. 그래서 지구를 구출하기 위해서 막 날아다녀요. 그래서 나중에 건물에서도 어떻게 될까? 막 뛰어내려요. 칼로 자기 몸을 막 찌르기도 해요. 왜? 어벤져스이기 때문에. 무섭다. 내성이.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금단 현상이랑 내성이 벌어지면은 사회적,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장을.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담배 알죠? 담배. 네. 담배도 금단 현상 일어나요. 선생님도 담배 폈었는데 담배 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하고 있어 어느 날. 아니면 막 다리를 떨고 있어. 여러분 다리 떨거나 이럴 때 주로 언제 하냐? 초조하고 불안할 때 그래. 그래서 이런 중독에 걸리면은 이 도파민이 분비가 안 되면은 평상시에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냥 좀 오늘은 도파민 분비가 잘 안 돼서 기분이 안 좋구나 그 정도로 가는데 내성이 생긴 사람들은 막 불안하고 안절부절하지 말고 식은땀이 나고 막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겠어? 또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마약을 하는 거야. 왜? 내성 때문에 버티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중독에 걸리면은 여러분 안타깝게도 치료약이 없어요. 팔은 부러지면 어떻게 하면 돼? 뼈는 부러지면 다시 이렇게 깁스해갖고 놓으면 알아서 저절로 붙이죠? 자, 근데 뇌는 한번 중독되면 어떻게 될까? 고쳐요. 약이 없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뇌는 한번 중독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중독됐다. 뭐 이렇게 게임 중독이 됐거나 아니면 담배 중독이 됐거나 알코올 중독이 됐다. 근데 20년 동안 참았어.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술을 한 잔 마셨어. 그럼 어떻게 될까? 다시 중독자가 돼요. 순식간. 선생님 좀 이런 말 하면 창피하지만 선생님도 담배 중독이 됐어요. 근데 안타깝게 지금도 참고 있어. 지금도 피고 싶어. 중독이란 건 무서운 거야. 뇌병이라 뇌병은 약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죽을 때까지 참아야 돼. 한번 중독에 걸리면. 담배에 중독되면 죽을 때까지 담배를 참아야 돼. 술에 알코올 중독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술을 먹고 싶어. 근데 그 술을 참아야 돼. 게임 중독된 사람도 죽을 때까지 중독돼. 이런 사람들은 참다가 10년 참다가 한 번 마약을 한 방 한다. 아니면은 담배를 한 대 핀다. 게임을 다시 배그 같은 걸 시작한다. 그러면은 순식간에 원래 상태로 돌아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평생 참아야 돼.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 시작을 안 해요. 중독이 안 돼야 돼. 한 번 중독되면은 약이 없어요. 그냥 평생 참아야 돼. 이 초조와 불안을 참아내야 돼.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시작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담배도 카페인 있죠, 여러분? 카페인, 담배나 커피나 중독이 들어간 거는 무조건 뇌병이에요. 뇌병은 약이 없어요. 치료 방법도 없어요. 그냥 평생 어떻게 되는 거야? 평생 참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좋은 치료 방법은 뭐예요? 아예 안 하는 거예요. 한 번 하면은 맛이 가요. 이미 뇌에서 알코올을 중독하는 뇌의 성분이 딱 만들어졌어. 언제든지 알코올이 들어오면은 걔가 활성화돼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로 확 변해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으로 10년 살다가 이거 괜찮겠지 그러고 한 잔 마셨다 바로 폐인되는 사람 많다. 게임 중독도 똑같아요. 큰일 납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나는지 봅시다. 자, 또 중요한 거는 거기 밑줄 칩시다. 자, 사이버 중독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해요. 사이버뿐만 아니라 자기가 중독이라고 인식하지 못해요. 그리고 중독에서 벗어나겠다는 생각을 아예 못하니까 점점 심해져요.
너네 뭐 저기 정신병원에 가봐. 알코올 중독자한테 당신 알코올 중독이에요라고 인정하는 사람 거의 없다. 저는 알코올 중독이 아니에요. 그냥 술을 많이 마실 뿐이에요. 저는 마약 중독이 아니에요. 그냥 한 방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빠들도 어떻게 돼? 나는 니코틴에 중독된 게 아니야. 나는 그냥 한두 대 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중독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계속 피죠. 계속 펴요. 중독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은 그냥 괜찮으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될까? 상태가 심각해진다. 그래서 특히 알코올 중독자는 나중에 한 10년 지나면 뇌를 찍어보면은 뇌의 50%가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말도 어눌하게 하고 게임 중독자도 똑같아진다. 한 10년, 20년 게임 중독되면은 나중에 뇌가 이렇게 손상돼 있어요. 그래서 지적 능력이 떨어져요. 바보가 돼요. 그러니까 사이버 중독뿐만 아니라 중독 자체는 자기가 중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중독을 치료하는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자기가 중독이란 걸 인식하는 거. 자기가 게임 중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넌 훌륭한 학생이야. 너네는 좀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야. 자, 알코올 중독자의 특징이 뭔지 알아? 중독인 걸 알아보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집에 가자마자 뭐를 찾아? 술을 찾아요. 그리고 술을 보자마자 어떻게 돼요? 술을 마셔요. 그리고 마시자마자 한 잔 더 마셔요. 계속 마셔요. 이게 중독이야. 거꾸로 생각해볼까? 게임 중독자. 집에 가자마자 뭐를 켜요? 컴퓨터를 켜거나 스마트폰을 켜요. 스마트폰을 키자마자 뭐에 접속해요? 게임에 접속을 해요. 뭐 게임뿐만 아니라 유튜브 같은 거에 접속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자기가 절제해요? 계속해요. 언제까지? 엄마한테 혼나거나 누구한테 걸리기 전까지. 자기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흔들어봐. 누나 아까 자기가 중독이라며. 자기가 아까 선생님이 해당하는 거에 해당하는 사람 손 들어봐. 나는 컴퓨터를 스마트폰을 보면 키고 싶다. 게임을 하고 싶다. 게임을 하고 싶죠. 알코올 중독자는 술을 보자마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술을 먹고 싶어해요. 게임 중독자는 어떻게 돼요? 스마트폰을 연결하자마자 게임이나 유튜브를 하고 싶어해요. 그렇게 심해요.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대부분 열의 9은 뭐예요? 게임 중독자예요. 선생님도 스마트폰 중독자예요. 맞아. 근데 참고로 선생님 게임을 안 하고 뭐를 하냐면 뉴스를 봐요. 선생님은 스마트폰 뉴스 중독자예요. 선생님 그래도 안 괜찮아. 그것도 맛이 가. 이상해져. 그래서 스마트폰을 키자마자 선생님은 뉴스 중독자. 그러니까 스마트폰 중독자예요. 똑같아 듣잖아. 하자마자 켜요. 집에 가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스마트폰 켜서 뉴스 봐. 그러니까 여러분도 열의 9은 다 중독자예요. 근데 자기가 중독자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 점점 계속 심해지는 거죠. 벗어날 마음 자체로. 선생님 그래서 항상 내가 스마트폰 중독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다가 계속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여기까지만 주요 뉴스만 보고 이제는 안 봐야지 하고 주요 뉴스를 본 다음에 안 봐요. 스스로 절제를 해요. 근데 자기 스스로 게임 중독이랑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게임하다 유튜브 하다가 카톡 하다가 그러다 밤새요. 게임 중독자예요. 그래놓고 학교 와서는 자기 게임 중독자가 아니래요. 지금도 자기가 속으로 게임 중독자가 아니래요. 참고로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체가 다 스마트폰 중독자예요. 알코올 중독자 여러분 특징이 뭐예요? 술을 항상 들고 다녀요. 조그만 병 있어, 술병. 병으로 된 거 말고 페트병 말고 또 이렇게 팔아. 이렇게 해서 멋있는 고급 술을 집어넣는 이렇게 팩 같은 걸 알루미늄으로 만든 거 팔아요. 거기다 쫄쫄쫄 따라서 계속 마셔. 근데 너네도 계속 집에 가면 어떻게 돼?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죠? 알코올 중독자랑 똑같아요. 근데 자기 스스로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심각한 거예요. 선생님은 내가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걸 인지해요. 그래서 고치려고 노력을 해요. 의도적으로 안 해요. 근데 너네들은 그냥 주머니에 계속 들고 있죠. 그래서 한국 사람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는 사람은 거의 100% 스마트폰 중독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2나 고3 형아들 특징이 뭔지 알아? 공부 좀 하는 애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폴더폰을 바꿔요. 골드폰도 안 써요. 진짜 제대로 고치는 애들은 투지폰으로 바꿔요. 그거를 안 바꾸는 애들은 던져요. 맛이 간 거야. 얘네들. 대학 포기해요. 그나마 고2, 고3에서 나 공부 좀 해야 되겠다. 대학쯤 가야 되겠다. 그렇게 인지하는 사람은 투지폰으로 바꾼다. 반드시. 내가 고1, 고2, 고3인데 스마트폰을 쓰고 있다. 그럼 맛이 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독자예요. 100%. 선생님도 중독자예요. 자, 여기 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자, 혼자 힘으로 그 상태를 벗어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본인의 노력과 주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은 특히나 더 심하겠죠? 선생님은 절제한다. 선생님 교회 가서도 스마트폰을 교회 가면은 이렇게 안 놔요. 교회 가면 거기 예배 보는 사람 중에 90% 스마트폰 보고 있다. 알고 있냐? 네. 다 이거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 보면서 여기 밑에서 이렇게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카톡 오면 어떻게 돼요? 바로 카톡 확인해요. 중독자들이에요. 선생님은 어떻게 하냐면 뒤집어 놔요. 딱 뒤집어 놔서 이렇게 놔요. 화면이 안 보이게 놔요. 시계마저도 안 봐요. 왜? 내가 중독이라는 걸 인지하기 때문에 화면을 안 봐요. 시계도 안 본다. 시계마저 보이면은 시계 때문에 또 스마트폰. 딱. 근데 여러분은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선생님은 내가 중독이라는 걸 인지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의도적으로 딱 가려요. 그 가족들하고 모임 있을 때는 안 빼요. 안 끄집어내요. 주머니에 넣어놓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지 않아요. 그 자녀한테 얘기할 때도 안 갖고 있어요. 왜? 내가 중독자라는 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피하려고 내 스스로 노력을 해요. 근데 인지를 안 하는 사람들은 심각하죠? 아까 얘기했지? 온 식구가 모여서 스마트폰으로. 심지어 여기 이쪽 방에 있고 엄마는 거실에 있고 아빠는 안방에 있고 아들은 저기 자기 방에 있으면 카톡으로 야 밥 먹자 저녁 먹자 모여라 막 그러고 있어요. 심각한 거야. 부모들이 그걸 인지하면 어떻게 되겠어? 선생님 참고로 아들내미 스마트폰이 없다. 투지폰이에요. 선생님 안 사줄 거예요. 성인이 될 때까지. 성인이 돼갖고 뭐 지 돈으로 사서 지가 요금 내겠다. 나도 할 말은 없어. 내 돈으로 내주는 한 선생님은 절대 스마트폰을 안 사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포기했어요 지금. 자, 거기 봅시다. 근데 여러분 또 재밌는 건 뭔지 알아? 그런다고 스마트폰을 못 할 것 같아? 너네보다 더 잘해. 노트북도 잘 다뤄요. 뭐 스마트폰을 안 쓰고 유튜브를 안 하면 시대에 뒤처진다? 너! 오히려 더 잘해요. 기능도 더 잘 알고 너네보다 더 잘해요. 스마트폰도. 노트북 기능도 다 알고. 뭐 문제 생기면 다 고쳐내요. 그러니까 굳이 그걸 들고 다닐 필요 없어요. 스마트폰이 없어서 나는 시대에 뒤처질 거다. 웃기지 마. 절대 안 뒤처져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중요하다.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 수업하는 거야. 시계는 봐야 되겠다. 시간 조절을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책 봅시다. 자, 유형과 증상. 여러분 거의 100% 중독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스마트폰 있는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어떤 유형이 있어요? 게임 중독. 근데 인터넷 중독. 요새 유튜브 중독 많죠? 네. 유튜브도 재밌어요. 선생님도 어느 날 뉴스 보다가 우연치 않게 유튜브 뭐가 쳐갖고 딱 누르면 1시간 동안 뭐 그거 보고 있다. 다 중독자예요. 그리고 스마트폰 중독이 있다. 자, 그래서 이건 다 뭐예요? 뭐 과도하게 사용하는 거죠. 자, 하루에 30분 이상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건 선생님 같이 신문을 보건 뭘 하건 한다. 그 중독자예요. 30분만 해도 중독. 선생님 중독이라고 인정했다. 하루에 나 30분 이상 스마트폰 안 한다. 3시간이 넘게 하는 거야. 30분 이상 안 하면은 30분 정도만 해도 중독자야. 다 중독자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인정하세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죠. 자, 이것뿐만 아니라 음란물 중독도 있어요. 여러분 쓰세요 일단. 음란물 중독 많죠? 요새 뭐 접속하기가 너무 쉬우니까 너무 많이 봐서 안 보는 애들도 있더라고. 너무 많이 봐서 웬만한 건 뭐 반응도 없어. 아주 자극적이어야지 보지. 웬만한 건 그냥 감흥도 없어요. 이거 뭐 그냥 평범하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들아 우울증, 그 다음에 무력감. 기운이 없어요. 스마트폰이 없으면 인생이 막 무기력해져요. 삶의 의미를 잃어요.
심지어 선생님 어떤 일까지 벌었는지 알아? 옛날에 야 스마트폰을 뺏겼어. 너 엉덩이 선생님 대걸레 자루로 20대 맞을래? 아니면은 스마트폰 선생님한테 제출할래? 엉덩이요? 저 20대 맞을래. 우와.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예요. 자, 집중력 저하. 자, 그 다음에 과잉 행동. 그쵸? 자기 부모를 죽여요. 그 다음에 충동성. 그쵸? 충동성. 지나가다가 밤길에 여자를 만나면 가서 막 이상한 짓을 하고 싶은 행동을 한다. 갑자기 음란물이 생각나면서 그걸 행동으로 옮겨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특히 자, 청소년기가 중요해요. 청소년기에 중독에 빠지면 합승 능력이 저하돼요. 그리고 학교 생활을 적응하지 못해요. 대인 관계에 원만하지 못해요. 선생님과 갈등을 자주 겪는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쉬운 방법, 자기 아들의 내 친구나 자기 아들의 인생을 망치고 싶다. 제일 좋은 방법 있어요. 컴퓨터를 사줘. 뭐 잔소리라거나 애한테 혼낼 필요도 없어. 핸드폰을 사줘. 그냥 어려서 유아기 때부터 스마트폰 한 대 주면 돼요. 그럼 걔는 인생 망쳐요. 바보가 돼요. 전응아가 돼요. 뭐 얘한테 야이씨 파수야 욕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 애를 때려줄 필요도 없어요. 가정폭력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어려서부터 스마트폰을 하나 딱 주면 돼. 그러면 걔 인생은 끝장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식당이나 그런 데 가봐. 영유아들 다 뭐하고 있냐? 뽀로로 보고 있죠? 이미 마탱이가 간 거예요. 걔 자기 자식들 인생 망치는 거야. 근데 그것도 몰라요. 선생님 차라리 그래서 애가 돌아다녔으면 좋겠어. 식당에 가서 애들 떠들어도 선생님 뭐라고 안 그래. 왜? 애들이 다 떠들지. 그걸 못하게 하려고 스마트폰을 주는 순간 애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선생님 차라리 애가 떠들었으면 좋겠어. 뭐 식당에 와서 애들 좀 떠들면 어떡해. 돌아다니면 좀 어때? 궁금하니까 만져보면 좀 어때? 선생님 오히려 그런 걸 내버려 두고 싶어. 제일 무서운 게 근데 오히려 이건 하고 싶어. 애들이 스마트폰을 하고 있다 식당에서 그 식당 주인이 다 뺏어버려. 다 압수. 그러다 집에 갈 때 다시 돌려줘. 그런 걸 법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왜? 부모가 무식하니까. 게임 중독자의 90% 누가 스마트폰 중독자의 90% 누가 만들까? 부모가 만들어요. 그리고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구박하는 사람은 누굴까? 부모예요. 스마트폰을 마지막으로 뺏어가는 사람은 누굴까? 부모예요. 그거를 나무라는 그 자식을 나무라는 사람은 누굴까? 부모예요. 결국 다 누구의 잘못이에요? 부모의 잘못이. 근데 너네 부모님을 원망하면 안 돼. 왜 안 될까? 이런 교육을 못 받았어요. 근데 내가 지금 너네한테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지? 그러니까 앞으로 너네 자녀가 이상하게 되면 누구 잘못이야? 너네 잘못이에요. 자식을 탓하지 마라. 자, 혹시 투지폰 쓰는 사람 있냐? 너네 부모님한테 와서 큰절 드려라. 아주 훌륭하신 부모님이다. 알았어? 너네 진짜 너네 부모님은 존경스러운 분이셔. 이런 사실을 모르는데 알고 있잖아. 알았어? 훌륭하신 분이다. 선생님 절대 자녀들한테 스마트폰 안 사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 계속 밑줄 칩시다. 중독되면 꼭 사이버뿐만 아니야. 일상생활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시 어떻게 될까? 게임, 인터넷, 스마트폰.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 중독이라고 막 구박받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열받아서 술집 가서 다시 술을 더 마셔요. 그리고 아빠한테 아빠 왜 담배 중독돼, 니코틴 중독됐어? 그럼 아빠 어떻게 될까? 여기 마당에 혼자 가갖고 또 담배 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 무서워요. 마약 중독자한테 넌 마약 중독자야. 앞으로 경찰에 잡혀갈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가 스트레스 받아갖고 마약을 다시 사서 다시 마약을 맞아요. 왜? 현실을 회피하고 싶어서. 게임 중독자한테 게임 중독이라고 구박할수록 더더욱 게임에 빠져들어. 그러니까 무서워요. 자, 그래서 악순환에 빠져. 그래서 제일 지혜로운 부모는 어떻게 돼야 돼요? 자기 자식이 게임 중독자란 걸 인식해요. 그러면서 그거를 고치려고 같이 노력을 해요. 근데 선생님이 열의 아홉 부모한테 얘기하지? 그럼 열의 아홉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자기 자식은 절대 게임 중독자가 아니래. 왜? 옆에 자기 아들은 하루에 2시간밖에 안 한대. 그럼 게임 중독이잖아요. 그럼 뭐라는 줄 알아? 옆집 애는 3시간.
그러니까 내 아들은 게임 중독자가 아니래. 충격적이야. 열의 9은 다 그래. 열의 10은 다 그래.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될까? 더 이상 그 부모랑 상담을 안 해요. 왜? 치료를 할 수가 없어. 그 자녀를. 왜냐면 엄마가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하루에 몇 시간 해요? 우리 아들은 별로 안 해요. 2시간밖에 안 해요. 그러면 2시간이면 많이 하는 거죠. 그래도 옆집 아들은 4시간 해요. 밤새요. 저희 아들은 2시간밖에 안 해요. 그러면 끝. 상담 끝. 네, 알겠습니다. 댁 아들은 네, 그냥 위로해줘. 아닌가 보네요. 그러면. 됐습니까? 이미 맛 간 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요새 어떤 제도를 쓰고 있냐면은 쿨링오프제라고 들어봤어요? 근데 안 하죠? 2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게임 종료. 자, 그 다음에 뭐예요? 10분 후에 1회 하나요? 재접속. 총 4시간. 하냐? 우리나라? 안 해요. 근데 외국은 해요. 외국은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출입. 이런 거 안 하죠? 못하게 해요. 그 다음에 셧다운제. 하냐, 요새? 네. 해요. 16세 미만 청소년 대상으로. 이거 하냐? 전까지만. 너네 이때 다 하잖아, 게임. 이거 그 자동으로 꺼져요 게임 12시 되면. 그래서 안 해? 해갖고 그 형체년 이상으로 해. 그래서 어떻게 해? 그래서 자기 안 하는 사람? 저 12시간이 컴퓨터 안 켜놔요. 이게 있어도 다 하죠? 엄마 거로도 하고, 엄마 주민번호로도 하고, 셧다운 뚫어서도 하고, 뭐 다 해요. 얘가 시대를 그렇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다 해요. 아무 효율성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얘들아 미안하지만 아직 후진국이에요. 맞아요. 아직 후진국이라 안 해요. 외국은 어떻게 해요? 양해요. 해요. 심지어 지금 애플한테 세금 먹이려고 그런다. 무슨 세금 먹이려는 줄 알아? 한 10조 원 때리려고 그래. 왜? 너네 때문에 아이들이 게임 중독자가 된다. 너네 앞으로 몇 개월 안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10조 원의 벌금을 때리겠다고 했어. 그리고 또 심지어 내가 그 대기업의 투자자가 뭐 예를 들어서 애플에 100조 원을 투자한 사람이 애플에다 직접 요구를 했어요. 야, 너네 때문에 애들 스마트폰 중독되니까 만약에 향후 1년 내에 학생들이 스마트폰에 중독되지 않도록 앱이나 그런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나 투자금 다 회수할 거야. 그런 사람도 생겼어요. 그래갖고 지금 애플도 지금 고민 중이야. 어떻게 하면은 청소년들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자, 근데 우리나라 앱 고민하고 있을까? 안 해요. 너네 배그 알죠? 배그?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냐면 배그를 차단하려고 그래요. 배틀그라운드 때문에 청소년들이 게임 중독에 빠지고 잔인해지고 부모를 죽이고 막 잔혹해진다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추세가 배그를 차단하려고 하고 있다. 유해성으로 해갖고 청소년들은 사용하지 못하게. 그리고 심지어 아까 얘기했죠? 뭐라 그랬냐면은 셧다운 제도를 해갖고 아예 청소년들은 접속 못하게. 게임 중독을 뭐예요? 질병으로 딱 인식하게 해요. 여러분 만약에 게임 질병이 질병으로 인식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 아니 정신병이 왜냐면은 너네 마약 중독이라 알코올 중독이 질병 코드로 인식이 됐죠? 병이라고. 그러니까 술을 어떻게 해? 청소년한테 팔아 못 팔아? 못 팔아요. 게임 중독이 병으로 인지되는 순간 어떻게 될까? 청소년들이 게임을 사용하지 못하게 법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겠어? 게임 회사들은 로비를 해갖고 국회의원들한테 이 법을 통과 못 시키게 지금 로비를 가하고 있어. 무서운 세상이야. 근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알아? 그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은 자기 자녀한테 배틀그라운드를 시킬까 안 시킬까? 절대 안 시켜. 절대 안 시킨다. 너네 잡스 아저씨 마저 알아요? 잡스 아저씨? 네. 잡스 아저씨는 자기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을 주지 않았어. 청소년기 같이. 빌 게이츠 알아요? 네. 빌 게이츠도 청소년기 때는 자녀들에게 컴퓨터를 하지 못하게 했어. 왜?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개발자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이것들이 얼마나 악영향을 주는지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겐 절대 못하게 했어. 근데 그 실리콘밸리 있죠? 실리콘밸리나 막 부자들 사는 동네 있어요.
막 IT 기업 CEO 막 연봉을 막 100억, 1000억씩 받는 애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학교가 있어요. 그럼 부모들이 딱 해갖고 뭐 하는지 알아? 디지털 장비 다 없애버렸어요. 그 학교들. 디지털 장비를 아예 못 쓰게 해요. 그럼 수업할 때 뭐 하는지 알아? 이런 것도 없어. 컴퓨터도 없어요. 뭐예요? 책 읽어요. 책 읽고 독서하고 글쓰기. 일절 첨단 장비를 못 쓰게 해요. 왜? 그걸 쓰면 애들이 전자장비에 중독된다는 걸 본인들이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학부모기 때문에 애들한테 첨단 장비 주면 이상하다는 걸 아니까는 학부모들이 못 쓰게 해요. 너네 그런 세계를 알고 있어야 돼. 텔레비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오히려 부자들이 모여갖고 너네 미국에 있는 아주 유명 사립고들은 이런 거 쓰지도 않아요. 없어. 빔 프로젝터 없어 임마. 오로지 뭐 하는지 알아? 인문서적들 막 유명한 책들 읽어온 다음에 근데 컴퓨터에도 못 쓰게 해요. 컴퓨터에 써오지도 못하게 한다. 어디다 써오는지 알아? 노트에다가 쫙 써오는 거야. 천자홍보지. 수업할 때 이런 장비 하나도 없어요. 동그랗게 원탁으로 앉아갖고 선생님 1명, 학생 10명 책 놓고 자기가 노트에다 막 써온 거 갖고 서로 토론해. 첨단 장비 일절 못 쓰게. 그게 부자들의 세계예요. 너네 모를 것 같지? 실제 안 그럴 것 같지? 오히려 더 그래. 못 쓰게. 그러니까 너네들 그 대신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그런 걸 못 쓰게 하는 법령이 일어난다. 어떻게 하는지 알아? 국회의원들한테 가갖고 임만 막 그 법령 통과 못 시키게 하려고 막 후원금 엄청나게 줘요. 몇 억씩. 대신 자기 아들한테는 절대 못 시켜. 그리고 너네 작곡가들 있죠? 음악하는 애들 막 전자음악만 만드는 애들 있죠? 네. 싸이 같은 애들. 그런 애들 특징이 뭔지 알아? 자기 자식들한테 자기 음악을 절대 안 들어줘. 왜? 미친다는 걸 알거든. 뭐 기계음악, 전자음악 하는 애들이랑 작곡가들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녀들에겐 절대 그 음악을 안 들려줘요. 왜? 맛이 가게 만들었거든 자기가. 절대 안 들려준다. 그런 세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평생 이렇게 당하면서 살아요. 이용당하는 거예요. 심지어 너네 게임 만들 때 어떤 사람들이 만드는지 알아? 전문으로 중독하게 만들 수 있는 뇌의 과학자들이 모여있어요. 어떻게 게임을 만들어야지 아이들을 빨리 중독시킬 수 있을까? 그 음악도 어떻게 작곡해야지 아이들의 뇌를 자극해갖고 중독성을 줄까? 그래서 너네 음악 같은 거 만들 때 밑에 댓글 뭐가 들어가는지 알아? 히트 음악 밑에 다 뭐라고 써있느냐면 중독성의 비트를 갖고 있다. 그 말이 들어가면 대부분 히트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연구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을 빨리 음료 중독시킬까? 무서운 세상이다. 근데 자기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절대 자기 자녀들에게 그런 걸 시키지 않아요. 선생님도 그걸 알기 때문에 절대 자녀들에게 안 줘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리고 일반인들한테는 그 사실을 가르쳐 줄까 안 가르쳐 줄까? 절대 안 가르쳐 줘요. 왜? 그걸 알면은 자기가 망하거든. 자기가 망하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 일반인들에게 안 가르쳐줘요. 심지어 선생님, 너무 많은 걸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너네 요새 광고 무슨 광고 하냐? 텔레비전 봐봐. 무슨 광고 하든 텔레비전 광고 10개를 해. 그 중에 5개가 무슨 광고인지 알아? 게임 광고예요. 너네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다. 응? 선생님 때는 게임 광고가 없었어요. 광고가 많다는 건 그 회사에 뭐가 많다는 거야? 돈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게임 산업들이 대기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청소년들을 유해하는 거에 대해서 방해하는 걸 더 없애요. 너는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걸 잊지 마. 그리고 또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중복회사들이에요. 너네 담배 인삼공사 알아요? 네? KTNG라고 있어요. 대기업이에요. 담배 공사들은 대기업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게임 만드는 회사, 담배 만드는 회사, 술 만드는 회사, 네? 그런 회사들이 대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절대 그런 학생들을 보호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아요. 걔네들이 항상 연구하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빨리 중독시키고, 그걸 연구해 모여갖고. 담배도 그래. 맨날 연구하는 게 뭔지 알아?
어떻게 하면 빨리 뇌에 치명타를 갈까? 담배 한 대만 피면 어떻게 하면 중독시킬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하고 있어. 심지어 그래서 회사를 나오는 사람도 많아요. 자괴감을 느껴갖고 내가 이런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스스로 회사를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양심에 찔리니까. 왜? 자기도 자녀가 있거든. 근데 자기 자녀를 어떻게 하면 담배 중독시키고 술 중독시키고 게임 중독시킬 수 있을까 맨날 연구하고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 회사를 뛰쳐나온 사람들도 꽤 많다. 양심적인 사람들이 더 많아요. 됐습니까? 몇 분의 종치냐? 배터리가 없어서 선생님 여기까지만